이제 지금 이번 주 두 번째 회로서 총 두 종목만 남게 됐습니다. 지금 자리가 총 세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자, 물론 이 만장일치이고 투자 원금이 남아 있다면 이 추가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이 바로 추천 종목들을 한번 오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각 스타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 저는 SPG와 더존 비주얼 가지고 왔고요. 이 적토마스타님께서는 세틀뱅크 그리고 클래시스, 이 프로피스타님께서는 인터파크와 화승 인더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먼저 어떤 분이 추천 종목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적토마스타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세틀뱅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장한 지가 채 한 달 정도도 되지 않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월 12일 날 이제 그 상장을 한 기업인데 공모가는 5만 5천 원에 이제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제 4만 원대 중반이랑 후반대 밴드였는데 공모가 상단을 넘어선 가격대에서 일단은 공모가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가가 한 37,950원 정도 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는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일은 가상계좌랑 그다음에 간편 결제 이쪽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 이 기업을 이제 민엔지라고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IPO에 이제 성공한 그런 상황인데, 이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팔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터넷 결제 기업들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카드 결제, 그러니까 전체 뭐 결제 금액 대비 그 현금 페이로 이제 결제하는 그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네. 국내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할 때 뭐 카드 번호나 이제 뭐 그러한 등록을 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계좌 연동해 가지고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이제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그 서비스를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성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선점 효과도 있어서 이 부분들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사실 공모한 기업들이 대부분 공모한 이후에 네. 기관이랑 외국인들 이제 공모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데, 세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기관 쪽에서만 매도가 나왔고,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보여줬고,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쪽에서 들어왔었던 물량들 대부분 매도를 치다가 오늘 일단은 뭐 사모펀드, 투신, 기관 쪽 다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저점 찍고 최소 뭐 공모가까지만 가더라도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세트뱅크 일단은 뭐 공모가까지 한 5만 5천 원, 그리고 네. 손절가는 3만 5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클래시스인데요. 지난주에 편입이 조금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가져 나온 네. 그런 상황인데, 종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장이 뭐 연저점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뭐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박스권 보였었던 네. 부분들을 대량 거래로 뚫어놨기 때문에 첫 번째 눌린 자리에서는 당연히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클루덤, 리프팅 시술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대중화되면서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차트 보면은 4월달, 5월달 갭으로 떴었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긍정적인 실적 전망,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뽑아냈을 때 주가 움직임이 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치면은 3분기, 4분기, 뭐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움직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셔틀뱅크와 클래시스 들어봤습니다. 이 셔틀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모가까지 목표가 55,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3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저번 주에 가지고 나오셨던 클래시스 역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코스닥이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피스타님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인터파크 그리고 화승인더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인터파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제가 말씀 많이 안 드려도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아실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파크는 이제 우리 그 티켓, 공연 티켓, 문화예술 티켓 그리고 독점적인 스포츠, 네. 국제적인 스포츠 무대 티켓을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티켓 플랫폼인데요. 네. 이 티켓 예매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약간 또 유명한,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네.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 국내 증시 상황 대폭락장 속에서도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매집 주체원이 너무 지금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들의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약간은 이 부분에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투신이나 조금 은행권 아니면 네. 보험권처럼 좀 장기로 봐주는 이 기관 그 수급 주체원이 들어와주면 좋을 텐데 네. 일단은 약간은 그 회전이 빠른 금투사들이 조금 매집원을 주요 매집원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이렇게 빠지는 도중에 이 인터파크처럼 매집이 되는 종목이 거의 드물거든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매집을 보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평에 조금 괴리율이 조금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네. 하방으로 이평의 괴리율이 좀 많이 나온 상태고요. 일단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도 최근에 지금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자신감의 조금 표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눈에 보이는 좀 리스크는 또 있겠죠. 네. 그렇죠. 종목이라는 게 다 좋을 수만은 없으니까. 네. 리스크는 일본 여행 수요 감소 우려가 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인터파크 자체가 기타 우리가 그 여행사 종목들처럼 이 여행 상품이 주력은 아니거든요. 네. 인터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 일본 그 무역 전쟁에 대한 여행 수요 감소 같은 경우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벌써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인터파크는 유통 주식 대비에 약 30%에 가까운 단기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아쉽다면 이제 금투사가 조금 이제 주요 매집원이라는 게 네. 아쉽지만 유통 대비 한 30% 정도를 매집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인터파크를 내일 평균가로 매수를 잡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시장에 이제 흔한 말로 기관들보다 우리가 단가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네.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인터파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한 5,800원까지는 봐도 되겠다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선절가는 4,900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화승인더라는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라는 종목인데요.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우리가 또 이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뭐랄까요, 좀 생소한 종목이라고 또 생각하실 텐데요. 네. 합성 수지 제조업체거든요. 합성 수지 제조업체인데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우리 그 김은수 프로님도 그거 아시죠? 비벼 먹는 라면. 아, 여름에 네. 비벼 먹는 많이 라면이나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군인분들이 좋아하는 정 있는 이 파이. 네. 정 있는 파이 러시아에서 아주 인기가 좋죠. 네. 이 비벼 먹는 라면이나 이 그 초코 있는 파이. 네. 이 제품 포장지. 이 제품 포장지가 다 화승인더에서 생산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 초 지난해부터 우리가 네. 이제 태양광이 이제 한참 우리가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가 있었었죠. 네. 태양광 패널 위에 코팅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거든요. 네. 그 코팅지를 또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화승인더는요. 그리고 화승인더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정말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인데 아디다스나 네. 리복 신발을 ODM 방식으로 생산을 합니다. ODM 방식으로 아디다스나 리복 신발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이게 화승인더가 아니고 화성엔터라는 이제 네, 회사에서 하는 건데, 자회사인 그렇죠. 자회사 거죠. 개념인 네. 거죠. 하지만 이 화성엔터의 또 주요 지분 75%를 화성인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이
프로핏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들은 다들 수급이 좋은 종목들만 가지고 오거든요. 네. 이 화성인더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 수급이 상당히 지금 좋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얘는 쌍끌이. 네. 좋아하시죠, 쌍끌이. 네. 외인과 기관이 기관에? 쌍끌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의 중형주에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외인들이 대형주는 팔자 오히려 중소형주를 조금 사줬거든요. 네. 예, 이 중소형주 사준 부분에서 이 화성인더가 또 오늘도 포함이 돼 있다.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아주 짧은 관점으로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170억 규모의 지금 매집 주체도 이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네. 이 170억 규모의 매집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는 제가 이 방송 중에서 밝히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시크릿이기 때문에 하지만 네. 170억 규모의 매집 주체도 존재하고 있고요. 올해 5월에 또 약간은 그 회사를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네.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구조 조정한 부분에 또 대해서 실적 개선도 전망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전에 이제 추천을 드렸던 인터파크 네. 또 이 화성 인더까지도 시장의 이 심리적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이 두 종목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예. 이 화성인더나 인터파크 두 종목 다 길게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아니죠. 그렇죠.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장입니다. 솔직하게. 네. 예. 하지만 단기적으로 앞으로 이 빠르게 성장성이 상당히 이제 그렇죠. 기대가 예. 되는 그렇죠. 예.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단기적으로 10% 정도 수익도 빠르게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네. 생각해서 화성인더를 가지고 나왔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9,2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선절가는 7,300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 지금 수급적인 면에 상당히 중심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인터파크 그리고 화성인더 보셨는데요. 이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900원 그리고 이 손절가는 5,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화성인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름적으로는 생소하지만 우리 이 근처에서 꾸준하게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목표가 9,2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 7,3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바로 SPG와 더존 비주온입니다. 자, 이 더존 비주온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사실 들고 왔는데 확실히 좀 일본 수출 규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자, 우선 SPG 먼저 한번 가볼게요.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동사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좀 로봇 부품 같은 상당히 국산화 수혜 기대감에 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 가을에 미세먼지가 좀 다시 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면서 선취매해야 될 이런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좀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SPG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로봇용 특수 감속기를 국내 대기업 계열사에 납품하는 유일한 국내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 같이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동사는 스마트 팩토리용 대형 감속기 관련 제품이 올해부터 좀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즉 호재가 아직은 좀 기다려지고 있다. 거기다가 일본 수출 규제가 이제 앞으로 좀 장기화가 되면서 국산화 제품의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지금 오늘 이길 평균가죠. 이 시초가와 종가의 중간을 평균가라고 하는데요. 이길 평균가인 지금 7,450원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현재 지금 최부근의 이 하단 쪽에 있는 7,000원으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목표가로는 지금 최고 고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 9,000원대 9,500원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더존 비주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더존 비주온은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좀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이 편입에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자, 더존 비주온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ERP 회계 시스템 관련주이자 이 클라우드 쪽 이제 빅데이터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지금 최근에는 좀 기업용 소프트웨어죠. 지금 위하고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이제 클라우드 사업 쪽에서 지금 호조를
보이면서 이 B2B 사업 부분에서 급격한 이 실적 증가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한 추가적인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상승감이 더욱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 실적은 조금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 상당히 이 테마주 좀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 돋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지금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하게 현재 지금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 더 힘을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2차 시세 구간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는 지금 이길 평균가인 67,000원, 67,000원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손절가는 현재 지금 이 저점 부근에 있는 57,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이 최고점을 이어서 그 전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던 이 고점 이 72,400원을 넘어서 88,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SPG 그리고 더존 비주온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오늘 같이 말씀드렸던 6가지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종목을 한번 이제 토론을 해볼 텐데요. 자, 적토마스타님께 먼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프로피스타님이 가지고 나온 인터파크 그리고 화성인더 그리고 제 종목인 이 SPG와 더존 비주온까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프로피스타님의 종목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저는 프로피스타님 종목 중에서 한 종목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인터파크는 이제 프로피스타님이 종목 설명해 주실 때도 여행 관련된 쪽은 크게 이제 우려감이 없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쪽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는 뭐 매출단이랑 티켓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뭐 시장에서는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실 그거 자체가 있다라는 게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터파크는 조금 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느슨해졌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신에 화성인더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을 때도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이 워낙 좀 좋은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11,000원대 거의 한 12,000원대 찍고 지금 한 7,8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기관이랑 외국인들 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 말씀해 주셨을 때 이제 아이다스에 납품하는 ODM 쪽으로 납품하는 그런 부분들 코멘트 해주셨는데 아이다스 주가 보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봤을 때 저는 화성인더는 좋게 그리고 인터파크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어서 제 종목은 좀 어땠을까 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당히 오늘 좀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더존 비주는 사실 지난주에 들어갔으면 좋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맞습니다. 지난주 너무 아쉬워서 제가 이번 사실 주에 뭐 다시 그렇게 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오른 것보다 어쨌든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버틴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안정이 됐을 때 이 종목이 과연 7만 원대를 돌파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필요한데 약간 이 종목 특징적인 부분이 한 차례 랠리 이후에는 한 2, 3개월 쉬는 그런 패턴들을 예전에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ERP 쪽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주가 단기간에 거의 한 50%에서 더블까지 움직였다. 그다음에 이제 기간 조정이랑 가격 조정을 받았던 게 올 연초에도 일단은 뭐 한 1월 달에서 한 3월 달까지 움직였다가 3월부터 5월 달까지 쭉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연초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다가 좀 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도 연초 이후에 한 4만 원대에서 거의 한 7만 2,000원대까지 근 더블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한두 달 더 좀 더 기다리는 물량 소화나 아니면 움직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더존 비주는 다음에 한 번 더 가져오면은 그때는 찬성을 하겠지만 좀
그 보유를 하고 편입을 했으면 사실상 너무 좋았을 텐데 왜 편입을 안 해주셨는지. 그거는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 프로피스타님과 저의 공동의 책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저는 뭐 이번 주에도 좀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PG라는 기업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들이 최근에 흔히 말하는 이제 추천이라고 하죠. 네. 종목 추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추천이 많이 나오면 주가는 잘 안 가더라고요. 오늘 장에서도 한 9%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아까 네. 모멘텀으로 가을 때 미세먼지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 아직 덥거든요. 오늘도 상당히 좀 많이 더워서 더위가 좀 네. 물러나고 찬바람이 살살살살 불 때 네.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공교롭게 저는 김은수 스타님의 네. 종목 두 종목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서 네, 뭐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두 종목 전부 조금 부정적인 관점을 내주셨습니다. 상당히 네. 안타깝습니다. 더준 비중 같은 프로피스타님이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 뭐 미리 편입이 좀 되겠죠. 저번 주에 편입을 해주셨으면 이럴 일이 없었을 텐데 네. 상당히 좀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SPG 더욱더 좋은 종목 해주셨는데 우선은 저도 프로피스타님의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인터파크 오늘자로 좀 신라젠을 이겼습니다. 신라젠을. 그래서 지금 PER도 현저히 좀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섹터 자체가 좀 반등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에 좀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관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승인더 역시 지금 실적 개선과 자회사의 이제 아디다스 쪽에 이제 ODM을 하고 있는 이 자회사의 개선세까지 상당히 좋다. 좀 앞으로의 좀 우상향이 좀 판단될 수 있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이 프로피스타님의 종목 말씀드려봤고요. 그렇다면 프로피스타님, 지금 적토마스타님의 종목, 지금 셔틀뱅크와 클래시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어서 오늘 제 두 종목 전부 마이너스를 당했는데 제 종목의 SPG와 더준비디오는 프로피스타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 스튜디오에 나오면서 약간은 좀 겸손함을 가지고 나와야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적토마스타님 종목을 네. 다 반대했었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약간 좀 반대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 하고 네. 왔는데 이 인터파크의 가치를 우리 김문수타님은 알아주시는데 네. 적토마님 또 몰라주셔 그걸. 그래서 네. 마음이 또 약간 흔들리긴 한 주 하지만 동안에 지금 네. 겸손을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예, 겸손을 네. 배워왔죠.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네. 시장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세틀뱅크 보시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거든요. 신규 상장 종목 조금 위험하긴 하죠, 솔직하게. 네. 그죠. 아직 뭐 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게 제대로 이제 평가되는 시점이 아닌 이제 뭐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새 거 좋아하잖아. 뉴, 네. 그죠? 예. 이제 신규기 때문에 이 종목 약간 뜨거운 종목인데 그나마 이 차트 보시면은 그나마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 약세장 속에서도 얘는 약간은 쌍끌이 아닌 좀 쌍끌이가 나와주고 네. 있는 종목입니다. 세틀뱅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틀뱅크 종목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도 약간은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고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이 세틀뱅크는 이번 주는 찬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다고 저도 네. 보고 있고요. 저번 주에는 두 종목 전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더니 그렇죠. 이번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두 번째 종목 클래시스 보겠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해당 종목도 일단은 우리 일본하고 무역 전쟁 중에서 약간 벗어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클래시스도 이제 클래시스 제가 이 종목명을 딱 듣는 순간 얘는 찬성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적토마님이 인터파크를 그것도 매몰차게 또 반대할 줄은 몰랐네. 예, 그 부분이 약간 서운하긴 하지만 이 부분도 클래시스도 우리 차트를 한번 볼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 우리 5일 정도만 봤을 때는 약간은 이제 외인이 조금 팔고 기관이 조금 붙어준 부분이 있지만 이 클래시스는 이 기업의 이 성장성이나 가치가 너무 좋은 종목입니다. 이 해당 종목은요. 이 단기적인 수급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 역시도 이제 오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시장의 심리 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이 클래시스도 같이 편입해서 상승을 이끌어갈 주도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클래시스 역시도 저는 오늘 적토마님 종목은 세틀뱅크, 클래시스
두 개 다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프로피스타님께서 이제 적토마스타님의 종목 두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오늘도 사실 빡빡하게 달려왔습니다. 좀 전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한 이 우려가 좀 확대됐습니다. 현 시장에서는 지금 대응의 영역에 있는 만큼 시그널과 좀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일 저희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